안녕하세요. 일라이 영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생기면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누가 보면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괜히 말이 줄어든 것 같진 않을까?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꼭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숨이 편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시 펼쳐본 책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법정 스님의 글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같은 말로 배워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좋고 연락이 자주 와야 안심이 되고 모임이 있어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잊혀진 건 아닐까,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을 때보다 사람이 적을 때 내 마음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덜 하니 생각이 깊어지고 약속이 줄어드니 하루가 조금 길어집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고독과 고립을 구분했습니다. 고립은 단절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건 혼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법정 스님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대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또 서운함이 줄어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공백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혼자가 불편한 나이를 지나 혼자가 자연스러운 나이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서운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생겼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나 역시 약속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나를 찾지 않을까? 내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보면 관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곧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확장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관계는 정리에 가깝습니다. 정리라는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괜히 체면 때문에 이어가던 만남, 습관처럼 연락하던 사이, 그런 관계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를 줄이면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유에는 물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라는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선택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몇 사람에게 솔직해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퇴보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고요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돈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말이 적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기대가 낮아질수록 내 마음의 움직임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서 나를 찾았다면 지금은 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사람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이 조금은 단단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선다는 말은 어딘가 차갑게 들립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홀로 선다는 건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법정 스님은 누군가와 완전히 끊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존은 편안해 보이지만 쉽게 흔들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따라오고 기대가 어긋나면 관계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 연습은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이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관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빅터 프랭클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상실로 볼지 정리로 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일, 자리, 역할, 속도, 그 과정이 자꾸 잃어가는 느낌으로만 다가오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감각을 붙잡으면 이상하게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에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운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남의 기대, 남의 평가, 스스로에 대한 과한 요구, 그것을 조금씩 덜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견딜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정막이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정막이 내 생각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혼자 있어도 나는 충분히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홀로 산다는 건 사람을 끊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 감각이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고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생긴 빈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이 취소된 날, 연락이 뜸한 주말, 괜히 집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저녁. 그 시간은 처음엔 허전합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고, 괜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 조용함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소리에 익숙했고, 대화에 익숙했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상태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를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리가 줄어들수록 내 안의 소리가 또렷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불편해 했는지, 왜 서운했는지, 어떤 말이 오래 남았는지. 법정 스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핀다는 건 분석하라는 일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고요 속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이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생각이 정돈되고 기대가 조용히 낮아집니다. 고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한 것을 덜어냅니다. 그 덜어냄 속에서 마음의 숨이 길어집니다. 혼자가 편해진다는 건 사람이 싫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곧 나의 자리였고 연결이 곧 나의 증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연결이 줄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하루는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자립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경험. 그 경험이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고, 과하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한 홀로 사는 즐거움은 혼자만의 삶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의존에서 벗어난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아서 안심하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나로 서 있어서 편안한 나이,
그래서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선택이 되는 순간 그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진 부분은 어디였나요? 그 한 지점만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